주호영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밖에서 의원 연찬회를 하는 것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연찬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인 상황인 만큼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00일을 한번 돌아봅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 정부 흠집 내기와 민생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우리 당의 충원을 무시하더니 야당이 되자마자 특별감찰관 임명을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내에 대한 막말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거기다가 최근에는 특검법 발의, 또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협박 등등 다수당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민주당의 새 대표가 곧 선출되면은 아마 민주당은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민생경제 회복과 각종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다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힘있게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할 집권 초기인데 여소야대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대도약 국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한 국민대 통합으로, 민생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으로, 계획과제 추진과 규제 혁신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대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어갈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 가운데 병사월급 200만 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세금 감면 같은 공통 공약들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 회복을 앞당기는 국민 희망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당정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국정감사 역시 생활 밀착 이슈를 적극 발굴하고 새 정부의 정책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우리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오직 민생, 오직 국민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에 보내주신 국민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당보다 2배, 3배 발로 더 뛰어야 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책임있는 집권여당, 일 잘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우리 의원님 모두가 합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찬회가 모쪼록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또 우리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 이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회를 떠나서 이렇게 단체복을 입고 한자리에 모이니까 동지의식을 느끼고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의욕을 느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또 당 안팎으로 참으로 복잡한 일들이 많은 이때 또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리의 단합과 또 주요 현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찬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연찬회를 준비해 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의원 연찬회 목표를 참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통합, 민생, 미래, 우리 국회와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핵심 가치 세 가지를 매우 잘 정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통합, 작게는 우리 당의 화합도 포함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갈기갈기 찢어진 국민을 통합하고 당장 어렵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적극 해결하며 또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미래 계획을 짜주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회가 당면한 주요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되고 처음 열리는 연찬회가 된 까닭에 훨씬 어깨가 무겁고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여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어야 하고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국민의 지지로서 국정 동력을 얻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하면 비록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발목 잡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국민의 힘이야말로 제대로 하는구나,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얻어서 국정 동력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초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숱한 난제들을 우리의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하고 헤쳐나가도록 오늘 결의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찬회를 통해서 주요 현안들을 많이 정리하고 또 우리의 단합도 도모하면서 국정 동력을 얻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유익하고 보람있는 연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께서 정책보고가 있겠습니다. 당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곧바로 100일 작전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 100일은 윤석열 정부에 성공하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100일 작전할 때 윤석열 정부가 저희 당이 뒷받침할 게 민생을 위한 정책, 그리고 약자를 위한 정책, 미래를 위한 정책, 이 세 가지 축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다 참석을 해주셔서 6개의 특위가 가동이 됐습니다. 반도체 특위를 비롯해서 민생 특위, 요즘에는 규제 혁신 추진단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각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이 특위에서 많은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실을 맺는 그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당 정책위에서 100일 동안 한 거가 총 120건을 선정을 했었는데 입법 추진은 127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의된 법안이 93건이 되어 있고 발의가 현재 추진된 것이 하고 있는 것이 33건이 있습니다. 오늘 분임토의에 가시게 되면 그동안 내놓은 법안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로 토론이 이루어질 거고 그 법안들은 또 의원님들께서 다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실천 토론회를 비롯해서 현장 방문 등 총 82건이 있었고 당정협의도 9건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0일 작전을 통한 것은 이 120가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한다면 이 120가지의 국정과제 중에서 지금 93건이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앞으로 120대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또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간 활력을 증진해서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 삶을 더 국민의 삶을 더 높게 우리가 이루는 이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을 지금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신발 속 돌멩이 이 규제를 혁파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 지금 추진단을 만들어서 저희는 이 책상 위에서 규제를 혁파하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달려가서 각 협회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규제를 좀 건의를 받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각 상임위 간사님들과 또 추진단 이렇게 해서 현장의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정기국회 임하는 저희 정책위의 여러 가지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곳곳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외교, 국방 비롯해서 소득주도 성장 등 모든 곳에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다시 재정돈해야 되겠다. 그래서 리셋 대한민국 2022 정기국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문정권에서 법과 상식, 공정을 회복하는 국정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주성, 탈원전, 부동산 등 모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지만 이 정책 실패를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혈세가 엄청나게 지금 낭비가 됐고 기금이 50여 개 중에서 한 20여 개 정도가 기금이 고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정과 비리 또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 운영, 알박기 인사, 특히 차용 비리 같은 경우도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 많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들이 분임 토의할 때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이 바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저희의 컨셉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자를 저희가 돌보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예결위를 통해서 또 상임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과감한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및 첨단 산업 쪽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윤석열 정부는 이 건전 재정 확립입니다. 400조가 넘는 1070조에 이르는 이 대한민국의 막대한 부채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건강한 재정으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이 건전 재정에 대한 측면에서 의원들께서 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연금 노동 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준비가 정책위에서 많이 됐습니다. 비대위원장님이신 우리 주호영 대표님께서 연금 위원장님을 맡으셨고요. 이미자 의원님이 노동 교육에는 이태규 의원님이 맡고 계신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이 세 분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위가 갈 길은 민생을 살리고 우리 약자들하고 함께 동행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연찬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내주시고 국정감사 준비 잘해주시고 우리 당에 가는 이 방향에 많은 의견과 또 많은 좋은 조언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